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 문학 현대시 파트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만날 두 작가, 1920년대를 대표하는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걸출한 시인입니다. 김소월 시인의 님의 노래, 한용운 시인의 수의 비밀, 이 두 작품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공부하기 전에 현대시를 공부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시를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 문제를 풀기 전에 시를 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자, 예컨대 시적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상황이냐, 아니면 시적 화자가 고향을 떠나 타향에 있는 상황이냐, 어떤 상황이냐, 시적 화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 아니면 시적 화자가 지금 뭐 하고 있노 하는 이런 어떤 상황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화자의 정서와 태도. 자, 이런 어떤 상황에서 정서가 어떻노, 이런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노 하는 것을 파악하는 거죠. 예컨대 이별의 상황에서 어떤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면 그 어떤 슬픔이 주된 정서가 되겠죠. 아니면 고향을 떠나 타향에 있는데 타향에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그 그리움이라고 하는 정서가 주된 정서겠죠. 그리고 태도는, 자, 예를 들어서 이별의 상황에서 슬픔을 느낀다. 그런데 이 슬픔을 극복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극복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아이고 님이 떠나갔는데 어쩌겠노 하는 이런 어떤 그 체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런 어떤 것을 태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기 전에 화자가 처한 상황, 그리고 정서와 태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먼저 파악을 하고, 자, 요 둘은 기본적으로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선지를 작품에 적용하는 거죠. 자, 요 말은 예컨대 이제 현대시 1번 문제가 되게 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런 거라면 거기 1번부터 5번까지 선지가 있죠. 그러면 선지를 그 가 작품, 나 작품에 적용하여 그 설명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지에 나오는 그런 어떤 그 개념들은 확실하게 공부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이런 공부 방법을 토대로 구체적인 작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김소월 시인의 님의 노래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 이 화자가 처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에서 화자는 뭐 하고 있노? 자, 이 시는 여러분들이 다 읽었다고 전제하고 수업을 갑니다. 자, 화자가 지금 뭐 하고 있노? 화자가 님의 노래를 듣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님의 노래를 듣고 있는 것 같다. 자, 그러면 화자와 시적 대상인 님이 있습니다. 요 님이 이 시에서는 시적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적 대상인 님이 노래를 한다는 거죠. 노래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노래를 지금 화자와 어떤 님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님이 부르는 노래를 화자가 듣는다, 이렇게 느껴집니까? 네, 아니죠. 자, 왜냐하면 이 화자와 님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뭘 가지고 알 수 있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그리운 우리님의 맑은 노래는 했습니다. 이 그립다라고 하는 정서는 같이 있을 때 형성되는 게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형성된다는 거죠. 내가 고향에 있으면서 고향이 그립다, 이게 아니죠. 자, 따라서 이 화자와 시적 대상인 님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어떤 그 이별의 상황이다. 그러면 이 노래는 어떻게 듣느냐? 님이 불러주는 노래를 화자가 어떻게 듣느냐 하면 실시간으로 듣는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화자가 님을 생각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또 하나는
고적한 잠자리에 홀로 누워도 그랬습니다. 홀로. 이런 걸로 볼 때 화자와 님이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 어떤 이별의 상황이다. 님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정서입니다. 정서와 태도인데 이 정서는 이런 그리움처럼 직접 시에 노출된 경우도 있지만은 노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읽고 독자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화자의 정서는 그리움이 됩니다. 그리움. 즉 어떤 님이 화자 곁에 없기 때문에 님이 그립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님의 노래를 문 밖에 서서 듣는다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자, 이 문 밖에 서서, 문 밖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를 기다릴 때 문 밖에서 기다리죠. 기다릴 때 문 밖에서. 요즘은 아파트 현관 앞에서 초인종 소리를 기다리듯이 문 밖에서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다림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말은 없지만은 문 밖에서를 가지고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정서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홀로죠, 홀로. 자, 이 홀로라고 하는 이 시어에서 우리는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정서를 떠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좀 특이한 것은 홀로 누워있는데, 잠자리에 홀로 누워있는데 잠이 포근히 든다는 겁니다. 포스건히 하는 것은 포근이죠. 홀로 누워있으면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전전반척 잠이 오지 않아야 되는데 포근한 잠이 든다는 거죠. 포근히 잠이 든다는 겁니다. 왜 홀로 있는데 포근히 잠이 들까요? 아마 요 님의 노래 소리가 화자의 잠을 포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화자에게 플러스 요인입니까? 마이너스 요인입니까? 그렇죠. 긍정적이죠.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근데 자다가 깨면 님의 노래는 남김없이 잃어버린답니다. 남김없이 잊고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지금 화자는 님과 떨어져 있지만은 님과 이별했다는 님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와서 갑자기 노래도 없어지고 노래도 잊고 만드는 거예요. 즉 님의 부재를 아주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눈 떠보니까 님이 없어. 뭔가 허망하고 허전하고 허무하고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 시는 화자는 시적 대상인 님과 떨어져 있다. 님이 없다. 그래서 그립다. 이게 이제 주된 정서라는 거죠. 그립다. 근데 이 그리움을 님의 노래를 통해서 달래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 눈 뜨고 나면 역시 님이 없는 그런 어떤 허망한 그런 느낌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참고로 우리가 김소월 시인을 전통 시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지 그 운율의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운율을 보면 글자 수가 동일한 글자 수가 반복되면 음수율이라고 그러죠. 음절 수가 반복되면 음수율이라고 하는데 음수율의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으로 와보면 그러나 자다 깨면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려요. 자, 글자 수로 보면 3글자, 4글자, 5글자. 이것도 3글자, 4글자, 5글자. 반복이지요. 반복이 되면 이제 그 음수율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나머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들으면 듣는 대로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잊고 말아요. 그래서 3, 4, 5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3, 4, 5조보다는 요거 묶어서 7이죠. 그럼 7, 5글자가 반복되니까 음수율은 7, 5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음보율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자다 깨면 님의 노래는 해서 한 줄을 하나, 둘, 세 토막으로 나누어 읽으니까 3음보라고 하는 거죠. 3음보.
요 삼엄보라고 하는 얘가 우리의 전통적인 율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아리랑이라고 하는 그 민요를 보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삼엄보죠.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삼엄보. 이 전통과 닿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김소월 시인의 시를 보면 7호조 삼엄보시가 많습니다. 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그래서 김소월 시인을 이제 전통 시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김소월 시인은 뭐 율격만 전통적인 게 아니고 정서도 굉장히 어떤 그 슬픈 정서, 정한의 정서를 담아내고 있죠. 자, 또 하나는 자, 이 부분을 보면 여러분은 노래가락, 노래니까 이미지의 종류로 볼 때, 어떤 감각의 종류로 볼 때 노래라고 하는 것은 청각이죠, 청각. 그럼 이 청각적인 것이 노래가 들린다, 노래가 울려 퍼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흔들린다는 거죠, 흔들린다. 흔들리는 것은 시각적이죠. 흔들리는 것은 들리는 게 아니고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노래가락이라고 하는 자, 노래가락이라고 하는 게 들린다가 아니라 흔들린다라고 했으니까 청각을 시각적으로 전이시켰다는 거예요. 이런 게 공감각적 이미지가 되죠. 공감각적 이미지도 이 시에서는 쓰이고 있는데 공감각적 이미지가 이 시에서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소월 시인의 님의 노래를 봤는데 자, 보고 그 선지와 관련해서 문제의 선지와 관련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기역과 니은의 공통점인데 기역 요 말건이죠. 말건 노래입니다. 노래.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판단할 때는 노래만 있으면 그 노래의 의미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잘 모르죠. 근데 앞에 말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래는 긍정적인 시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보면 화자에게 허무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맑은 노래인데 허무감 안 되죠. 동일시 안 됩니다. 그냥 님이 나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뭐 화자가 임에게가 아니고 님이 화자에게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를 지향한다. 이것도 뭐 지금 현재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5번을 보면 화자로 하여금 부정적 현실을 견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님은 지금 현재 화자 곁에 없다는 거죠. 화자는 굉장히 슬픕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나 님의 노래를 들음으로 인해서 그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님이 없다는 그 부정적인 마이너스 현실을 노래를 통해서 견딜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니은은 뭔지 보지 않았지만은 기억만 가지고도 5번이 답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인데 요 부분이 A입니다. 자, A 부분인데 해지고 저물도록 귀에 들려요. 밤들고 잠들도록 귀에 들려요. 자, 시간적 배경과는 관련이 있는데 정서 변화와는 관계가 없죠. 정서 변화와 관계가 있으려면 해지기 전에는 슬펐는데 뭐 해지고 나니까 기쁘다든지 이렇게 정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회의적인 표현을 반복하여 냉소적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회의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의심한다는 거예요. 뭐 해진다고 귀에 들리겠어? 뭐 이런 어떤 의심이죠. 그 다음에 냉소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비웃는 거죠. 에이, 뭐 귀에 들린다고 뭐 하겠어? 뭐 어차피 뭐 귀에 들린다고 해도 환청인데 뭐 님이 옆에 없는데 뭐 하겠어? 뭐 이런 어떤 그 좀 비웃는 이런 어떤 태도입니다. 여기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적 대응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비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내적 갈등이라고 했는데 이 갈등도 안 되죠. 그러면 A와 관련된 것, 자, 이 부분은 갈등과 관련된 게 아니고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님은 내 곁에 없어도 마치 님이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니까 다 회의적, 비판적 갈등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5번은
B 작품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작품으로 넘어갑니다. 자, 만해 한용운 시인의 수의 비밀이죠. 수의 비밀. 이때 수라고 하는 거는 뭐 숫자의 수가 아니고 우리가 자수, 수를 놓할 때 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도 이 시에 화자가 처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화자가 처한 상황입니다. 화자가 지금 뭐 하고 있노? 뭐 하고 있노 하면 옷을 만드는데 옷은 다 지었답니다. 그런데 작은 주머니에 수 놓는 것은 아직 짓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화자는 옷은 다 짓고 그 다음에 옷 주머니에 조그만한 주머니를 하나 만드는데 여기에 수를 놓는데 이 수는 현재 짓는 중이라는 거죠. 짓는 중이다. 누구한테 줍니까? 이거를. 당신한테 준다는 거죠. 그러면 당신한테 주는데 그럼 이 당신이 화자 옆에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도 떨어져 있다는 거죠. 님 화자와 이 시적 대상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 따라서 이 옷은 뭐 진짜 옷을 만든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자기 어떤 그 정성을 다하는 그런 화자의 어떤 마음 그런 것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요겁니다. 그러면 옷은 다 만들었는데 주머니에 수를 놓는 것은 왜 빨리 수를 다 놓지 않고 아직 짓고 있노? 하는 거죠. 자,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내 바느질 솜씨 때문에 짓는 중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한테는 비밀이라는 거죠. 이게 왜 짓고 있노? 이게 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 비밀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 빨리 안 짓고 천천히 짓노? 두 가지인데 첫 번째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 요게 화자의 정서와 관계 있네. 자, 화자가 처한 상황은 당신을 위해 옷을 만들어 놓고 주머니에 수를 놓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 화자의 정서와 관계 있는 것은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 자,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 왜 마음이 아프고 쓰릴까? 아마 화자와 당신은 서로 떨어져 있다. 뭐 이별했다고 본다면, 자, 요 이별했기 때문에 화자가, 그러니까 이 시적 대상 당신이 화자 곁에 없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쓰린 것 같습니다. 자, 마음이 아프고 쓰릴 때 주머니에 수를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은 수 놓는 검실을 따라서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요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온다는 거죠.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내 마음이 된다는 건데, 따라서 이 내 마음이 아프고 쓰릴 때 수를 놓으면 이 아프고 쓰린 이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죠. 치유. 아니면 아프고 쓰린 내 마음이 이 수를 놓음으로써 위로가 된다는 거죠. 위로가 되는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주머니에 수를 빨리 다 확 놔버리는 게 아니고 왜 천천히 놓노 하면 그 주머니에 수를 놓는 동안에 내 마음이 치유가 되고 내 마음이 맑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하나 비밀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만약에 주머니를 다 만들었다면 이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있어야 되는데요. 보물이 없다는 거죠, 우선. 보물이 없다. 자, 그러면 님이 왔을 때 옷을 주면서 옷 주머니 속에 보물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물을 준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물 준비할 때까지 천천히, 그리고 이 수를 놓는 이게 고통스럽다면 빨리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게 좋은 거니까, 그리고 보물이 있을 때까지 천천히 해도 화자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밀 두 가지 밝혀졌죠. 하나, 두 가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답니다.
짓고 싶은데 다 짓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모순이 일어나죠. 짓고 싶으면 지어야 되는데 짓고 싶어서 짓지 않는다. 모순이 일어나는 이런 표현을 역설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짓고 싶은데 짓지 않는다. 짓지 않는다 이 의미가 긍정적이라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화자는 옷을 짓고 있는데 이 화자는 만약에 이제 당신과 재회했을 때 옷을 주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재회하지 않는 현 상황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어떤 그 보물을 만들 때까지 화자가 오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 하나. 그 다음에 화자가 당신이 올 때까지 수를 넣고 있으면은 내 마음이 아주 위로를 받고 맑아지는 것, 이런 것 하나 때문에 수를 넣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기억과 니은, 기억과 관련된 거는 봤는데 니은 요 맑은 노래죠. 이것도 맑은 거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러면서 5번만 보면 부정적 현실을 견딜 수 있도록, 그렇죠. 님이 없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쓰립니다. 이때 수를 놓으면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오는 거니까 그 님이 없는 그런 현실을 견딜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5번을 답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면 B 이 부분이죠. 자, B인데 아까 짓고 싶어서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서로 모순이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5번을 보면 모순적인 태도를 통해서 소망과 현실 사이의 괴리, 즉 짓고 싶은 것은 소망이고 짓지 않는 것은 현실이고 의 괴리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해서 이제 5번 답내면 되죠. 우리 그 현대시사에서 김소월 시인과 한용운 시인은 둘 다 님의 상실, 님의 부재를 노래했는데 대개 보면 김소월 시인의 시에는 님의 상실로 인한 슬픔, 요까지가 끝이라면 만에 한용운 시인의 어떤 시에서 님의 상실로 인한 슬픔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슬픔은 재회의 어떤 그 확신으로 인해 극복되고 있다. 이런 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품 해설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그다음 과제 학습지입니다. 과제 학습지는 여러분들이 학습지를 풀어서 과제 학습방에 이제 올려야 되는데 가와 관련된 문제 한 문항과 나와 관련된 한 문항, 두 문항을 올렸습니다. 자, 이 가와 관련해서는 표현상 특징을 운율 리듬이죠. 그 다음에 심상 이미지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서술하고 그 다음에 수를 놓는 이런 어떤 시가 허영자 시인의 자수라고 하는 시에도 수를 놓는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한용운 시인의 시에 나오는 수를 놓는 의미하고 요 허영자 시인의 시에 수를 놓는 요 수를 놓는 행위에 담긴 의미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어쨌든 견주어서 서술하는 거예요. 자, 요 과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해서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 과제에 대한 간략한 해설, 그 다음에 현대시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